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식주입니다. 오늘이 3월 5일 경첩이죠. 요즘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몰려다니시면서 이쪽 지역엔 달을 따다 걸어주겠다. 또 저쪽으로 가셔서는 또 별을 따다 걸어주겠다. 이게 황당한 말씀들을 하고 다니시는데 요즘 말이죠. 총선을 앞두고 신문 방송에서 연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네들이 저출산 문제에 무슨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 철도 지하화가 만들자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 동시에 거기에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상에 말이죠. 철도를 지하로 만들면은 지상에 서울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이제 비슷하게 하면 되겠고요. 구로동, 영등포역, 무슨 오리역,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신천역 이렇게 4통, 8통으로 우리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철로가 지상으로 돼 있죠. 그 지하로 다 집어넣고 같으면 그 지상에 말이죠. 서울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대충 평수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300만 평이 된다. 300만 평. 그러면 그 지상에 300만 평을 100만 평을 사통팔달로 대한민국형 공원을 만들자 그랬죠. 자전거로 이제 걸어서도 조깅으로 다 다닐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고 녹지 대한민국 서울이 되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그렇게 녹지가 된 도시는 없습니다. 엄청난 토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울 시내 300만 평이 되는데 대충 잡아가지고 봅니까? 그 가격으로 토지 가격을 제가 한번 매겨봤습니다. 2억 3억짜리도 있고 아주 요지들 아닙니까? 줄 잡아서 한 1억 5천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 얼마냐? 4조 5천조입니다. 4,500조입니다. 4,500조.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10%는 이제 공원을 만들고 200만 평 거기다 이제 건물을 말이죠. 싱가포르 예를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싱가포르 몇 개의 건물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예, 빌딩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빌딩을 짓자는 거죠. 지금 1, 2, 3층이고 4층이고 말이죠. 우리가 경제 원리에 대해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에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지하도 1, 2층에 또 상가를 만들어서 그 철도 전철 옆에 상가 있듯이 말이죠. 그거보다 이제 경축 자재도 좋은 걸로 환경도 좋게 엄청나게 넓은 곳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또 상가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빌딩을 크게 이제 지상으로 갑니다. 크게 지면은 녹지 공간 남겨놓고요. 크게 지면은 이제 밑에 1, 2, 3층이나 4층은 말이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학원이라든가 무슨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매를 하고요. 그 위에는 큰 빌딩 아닙니까? 예, 그 위에는 또 그 위로 한 4층, 5층을 더 크게 쳐서 그 사무실 아니면 연구실로 매매를 하자 그랬어요. 매매를. 지상에.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전 세계 말이죠. 이게 아주 맞아 떨어집니다. 전 세계가 AI, 인공지능 경쟁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사회가 300년 동안 우리가 발전해 왔죠.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이런 사회로 갑니다. 쟁탈전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말이죠. 선진국의 36개 국가에서 이것이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 AI 그걸 개발함에 있어서 계속 선진국으로 가느냐, 더 높은 경제 부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후진국으로 가느냐, 이렇게 아주 경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쟁탈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도시의 큰 빌딩에 4층, 5층, 7층 이렇게 줘가지고 그 위로는 말이죠. 세계 AI 인공지능 연구소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인천, 부산, 전라도 쪽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왜 지금 맞아 떨어졌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말이죠. 세계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전 세계 OECD 36개 국가, 선진국이죠. 돈 좀 가진 국가입니다. 사회 발전된 국가입니다. 이네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뭐냐면 연구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나라 기반이 말이죠. 기반시설이 착퇴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어디 가서 만들려면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몇 년 걸립니다. 막 5년 이상 걸릴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큰 자본입니다.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컴퓨터를 잘하고 AI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은 전 세계 다녀봐도 얼마 없습니다. 충분히 충족해 줄 수 있는 좋은 인재가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에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평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자기 나라 연구소를 만들려고, 지으려고,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에서도 우리나라 띄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위에 분양을 하자 그랬죠. 엄청난, 그건 이제 교통도 좋고, 아주 우리나라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엔 기반시설이 철도 지하로 다 통신이 다 매설되어 있고, 전기가 매설되어 있고, 우리가 집어넣자 그랬죠. 하수도 상수도 모든 것이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철도 지하로 오면은 이제 통신선, 전기선, 하수도, 상수도, 예, 이런 가스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다음에 주유소에서는 그러니까 토관, 또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쭉 뽑을 수 있는 큰 토관을 제가 같이 건설을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완스톱 모든 것이 기반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 위에다가 사무실만 빌딩 위에다 크게 질 것 같으면 그 세계 다국적 기업에 또 OECD 36개 국가에 거의 다 제가 볼 때는요 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홍콩식이 된 거죠. 싱가포르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급부상할 수 있다. 인공지능 IT에서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가 있다. 우린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다 몇 개 층을 짓든지 싱가포르는 말이죠.
싱가포르 뭐냐 연구실 사무실을 다 매매를 하고 나면은 그 빌딩 위에는 이제 주차장을 말이죠. 주차장을 뭐 빌딩이 이제 한 10층이 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아주 넓을 겁니다. 주차장을 1층을 놓든지 2층을 놓든지 뭐 그 자동차가 올라가는 건 뭐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 주차장을 놓고 주차장 위에는 이제 녹지 공간 또 정원을 만든 겁니다. 아파트 정원 모양. 그래서 그 위단 또 녹지 공간 그 위단은 아파트를 짓자 했습니다. 아파트를 50층 70층을 줘도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지소가 아시죠? 지하 도시철도 지하를 놓기 때문에 그의 총량이 멀리에서 다 하나로 이렇게 꽉 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초는 세계 어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줘도 30%가 그 주차장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데에 전선줄 이런 게 아파트를 짓는데 30%가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저절로 다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반 값이면 말이죠. 이 아파트를 구기다가 70층이지 50층이든지 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관도 보고 우리가 논의해서 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뭐 20평, 25평, 30평, 35평 이게 조그맣게 짓자 그랬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서 우리나라에 연구실을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이 또 집이 필요합니다. 생활 주택이요. 거주. 그네들한테는 임대를 놓든지 분양을 해서 매매를 하든지 그 나머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200만 평의 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면 말이죠. 한 400만 호, 500만 호, 700만 호가 아파트가 질 수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말이죠. 그래서 그 아파트 거정 우리가 매매를 했죠. 다국적 기업의 OECD 국가에 우리 이제 상인들한테 지하에 상가 그 매매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 고정 우리가 건축비를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철도만 걷어내면 돼요. 뭐 건축물 부셔서 내릴 거 없습니다. 그렇죠? 지하에 이제 전선줄 한전에서 공사하면 되고요. 가스 라인 가스 공사에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비를 뽑고 나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남습니다. 뭐 땅값에 비례해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나머지 수백만 호를 나머지는 어떡하냐?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죠. 40대 50대에도 시집 장가를 못 가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기가 죽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의 부모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웃에 이렇게 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 문제가 어디서 이게 불거졌는지 우리 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통계를 볼 것 같으면 말이죠. 80년도 말에 120만 명이 1년에 태어났어요. 작년도에 20만 명이 태어났어요. 독일하고 불란서에서 아주 전 세계 인구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서 70년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그 민족이 지구상에 없어진다.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먼저 사라지겠죠. 뭐 어떤 이유는요? 이민청을 만들겠다 그래요. 이민청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민 와가지고 다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면은 그네들이 정착할 돈을 줘야 되는데 정착할 돈을 주고 직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네들이 많은 인구를 많이 난다 그랬어요. 많은 이민을 받아준다 그랬어요. 우린 소국민이 되고 외국의 사람들이 대수가 됩니다. 그럼 그네들이 한 30년, 50년 후에는 정치에 똑같잖아요. 정치에 나와서 국회의원, 대통령 안 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호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헌법을. 이거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빨리빨리 전해줘야겠다. 도시철도 지하는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인구 문제는 전달이 안 돼 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가 서울 시내 같으면 몇백만 호가 우리가 국가 소유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다 뽑은 거죠. 거기에 총각 총녀가 결혼하면은 아파트를 주세요. 뭐 돈 받고 뭐 보증금 받고 아니고 그냥 주세요. 유지관리비만 내라 주세요. 이게 국가 심각성을 모르시고 있어요. 이분들 1년에 한 30조를 갖다 쓰면서 어디다 쓴지 몰라요. 100조면요 아니 100조가 아니라 그냥 주면 돼요. 번전 다 뽑은 겁니다. 30조를 갖다가 그네들한테 직장을 잡아주세요. 외국에 AI 인공지능 회사가 연구소가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직장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그럼 그 직장 연구소를 위에다가 아파트를 주려는 거죠. 네, 위에서 생활하면서 밑에 내려와서 직장 생활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교통 요충지 아닙니까? 버스에, 택시에, 뭐 지하철에, 뭐 열차에 말이죠. 최고 요지입니다. 거기다 줘야 됩니다. 공원에다가. 마트가 또 지하에 상가 이제 매매를 했으니까 마트가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해가지고 저절로 생깁니다. 인구 비대해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 쾌적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셔야 돼요. 잘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아들, 딸이 국가의 아들 인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도 되지만 국가의 인구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난 뉴질랜드에 가서 배워왔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가려고 갔다가 한 20년 전에 거기서 그 나라 정책을 보고 그 자연을 아주 최고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인구, 출산 문제, 그 복지 문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게 아니라 투자 이민 이동 가지고 고국에 가서 이걸 연구를 해서 이거를 정책에 반영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한국정책연구소를 법인체를 설립해서 뭡니까 많은 조명연 분들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를 다 연구를 해서 집대성에서 이게 내는 겁니다. 집대성에서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저기 다 제가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박시주를 뭐 유튜브에 치든지 뭐 인터넷에 치든지 창에다 쳐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쭉쭉 올려보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책을 내놔가지고 그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한 것을 말이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DMZ 평화지대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로 가자. 그 다음에 통일은 다음 세대로 밀자. 우리가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걸로 가자. 그거 했던 것이 합의가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합시다.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게 왜 그러냐? 전 뉴질랜드에서 배워왔다 그랬죠.
보고 왔다고요. 전 거기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 임신할 때부터 얘가 뱃속에 있는 애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약도 먹어야죠. 영양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제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을 잘 못합니다. 예, 노동을 못하니까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그 집안에 부부가 그리고 또 뭐냐면 얘가 세상에 태어났다. 병원에 다녔다. 병원에 다니잖아요. 정기적으로 애가 낳을 때까지 그러면 그 다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뭡니까? 얘가 낳으면은 또 산부인과 뭐 어디 또 다 세금 아닙니까? 뭐 기저귀도 세금. 애기 뭐 하다못해 목욕시키는 것도 상수도세. 뭐 또 버리면 하수도세. 이거 잘 알고 있죠? 뭐든지 세금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붙어 있어?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요. 세금이요.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다 받아가면서 네,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국가에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 놔놓고 엄마 아버지가 걔가 자수성가할 때까지 직장을 잡을 때까지 그걸 다 교육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세금을 다 물어주라고. 우리가 세금을 받습니까? 부모가 자식 낳다고? 예, 이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일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표를 하니까 뭐 공산국가냐 이런 말씀 오세요. 선진국에 비슷하게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보다도 더 앞장서서 합리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밤낮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 거래를 드리는 거냐.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노후가 됐다. 연세가 많았다. 그러면 요즘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분양합니까? 옛날 생각을 이제 버리세요. 엄마 아버지도 80대도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낸다 그랬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국가에서 자기 직장 잡을 때까지 자수성가할 때까지 국가에서 다 대줘야 됩니다. 생활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비 다 대서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인재지. 아버지 엄마가 죽은 다음에 인재가 뭐 죽은 다음에 뭐 아버지 엄마가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로서 공부 잘하고 인재하고 그다음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려고 학수하고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여유 있는 집안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잘 사는데도 자식이 우리가 70, 80대면 50대가 됩니다. 잘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부모로서는 뭐 김치라도 맛있는 거, 또 떡이라도 있고 그러면 자식한테 갖다 줍니다. 네, 많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갖다 주지 자식이 엄마를 부양하고 모시고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본인이 그 국가에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 말이죠. 국가에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네들은 또 이네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신에 평생 살면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선진국에 우리 국민이 선진국의 OECD 10등 안에 든다 그래. 10등, 11등, 12등 좋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이 가지는데 돌아가시면 이건 뭐 가져갈 수 없잖아요. 여기다 놓고 가잖아요. 어디다 놔? 대한민국에 놓고 갑니다. 대한민국에 놓고 가니까 그 대한민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놓고 가는데 다 책임을 져야 옳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을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지면은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허들 안 해요. 국가에서 다 책임지는데 뭘 부모가 걱정합니까? 왜 지금까지는 걱정해? 뭐 거리에 노숙자를 봤잖아요. 내가 뭐 실패를 하고 뭐 사업하다가 실패했다든가 뭐 누구 보증을 하다가 뭐 무슨 이런 게 망망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럼 노숙자가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이 파괴돼 가지고 노숙자가 되는 걸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봤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거머쥐입니다. 예, 거머쥐는 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거 봤기 때문에 이걸 고리를 끊기 위해선 국가에서 복지를 채워줘야 됩니다. 걱정 없이 살다가 돌아가시게끔 해야 됩니다. 저는 119에서 장례식 과정 치러주자 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그 벌써 이제 그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이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정부 출범 때 내가 제안한 게 여기 답변 가지고 다 있습니다. 119에서 장례식 과정 치러줘야 맞다. 대한민국 국민에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중국에서 세금 냈으니까 그럼 태어날 때부터 저 세상 갈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이것이 선진국의 그리고 복지의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재산 내가 활동을 해서 평상시에 유능해서 많은 재산을 맡다 국가에 내고 왔었습니까? 국가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국가에 가져내야지 어디다 냅니까? 외국에다 다 갖다 버리지 않잖아요. 거의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써라. 애들 유학 가고 연구실에 가는데 연구실로 줘라. 평상시에 살면서 그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우리 동네에다가 애들 청소년들 뭡니까 공원을 현대식으로 만들어줘라. 아니면 우리 동네에다가 컴퓨터를 배워보는 거 이거를 제가 한 20년 전에죠. 이거를 학교를 세워라. 그럼 그 돈으로 세웁니다. 재산을 내놓으면서 그 돈으로 구분 재산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데 어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비목을 딱 새겨놓는 겁니다. 아주 이쁘게 새겨놨어요. 든든하게요. 그래가지고 밤에도 불이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식주 제가 그게 돈을 내놨다. 공원을 만들었다 하면요. 이 박식주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아들, 딸은 누구누구다. 이분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아줘 세금도 잘 내고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이 공원을 만들었으므로 이분을 생각해서 열심히 뛰어놀고 건강을 뛰어놀아가지고 또 이분 모양 또 국가와 민족과 세계 복지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거기 대가성은 돈으로 오는 거니까 그 돈은 돌아왔을 때 못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내놔라. 또 남은 그렇게 해서 이분보다 더 좋은 큰 걸 하려고 할 겁니까? 그 지역에 유치원 때부터 그 학습으로 들어갑니다. 공원이에요, 공원. 그 놀러 가면서 그걸 또 읽습니다, 빈민을. 머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상이. 그런 사상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지가 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난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정치인들이 그래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기득권자들이 인구 한 7%에서 한 40%, 50%, 7%면 50% 우리 그 산업사회 선진국의 그 모닝 돈을 독점 가지고 있다. 독점을 다 포식하고 있다. 나머지는 살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누가 볼 땐 먹고 살만하다 그러는데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가 있으면 절반 가까이는 융자내가지고 불이 보고 있습니다. 그 융자는 돈이 어디서 나와? 국가에서 내는 겁니다. 그 이자는 누가 가져가?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아파트도 절반은 국가 거. 자동차도 뭡니까? 월부. 하다못해 전자제품도 월부. 요즘엔 옷을 사도 몇 개월치 월부. 이게 다 이자가 붙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거 이자 경영은 잘해요. 세무 경영은 국세 내는 건 경영은 잘해요. 그 국세청이 제일 무섭습니다. 검찰보다도. 검찰 내에 있는 분들도 국세청에 대한 오줌을 앓는다 그래요.
정치인들도 한마디 못해. 그 다음에 언론도 한마디 쓰지 못합니다. 아주 국세청이 무지무지하게 무서워요. 예,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예, 이게 거지가 됐습니다만은 난 애국하고 연구하려고 그래서 썼는 건데 그 얘기는 길어집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할게요. 국세청에서 아주 무서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있는 분들 말이죠. 독식했던 분들, 그분들도 돌아가실 때 국가에 내놓는 게입니다. 국가에 내놓고 돌아가셔야 맞아요. 그 자제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입니다. 보험을 국가에 들어놓으세요. 최고 든든합니다. 그 엄청난 돈을 보셨잖아요. 5% 7% 되는 분들이 그럼 수백억씩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수천억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국가에 내는 거예요. 국가에. 그럼 국가에서 그거 가지고 막 주는 뱅뱅 돌리는 거예요. 없는 분들 주세요. 복지를 주세요. 학생들 공부시키세요. 네. 그럼 생활비 다 주세요. 생활비 애기들 그 학생들 누구한테 죠? 부모가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양비를 부모한테 다 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을 가질 때 거죠. 예, 사수선거 할 때 거죠.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 봉사는 애를 가난한 씻고, 예? 입히고, 병원에 들여다니고, 이 봉사, 부모도 헌신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 대해, 그 인건비는 안 받겠습니다. 근데 그 비용은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아니, 우리가 자식한테 세금 한번 받아갑니까? 국가에서 다 받아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신할 때 거죠? 임신할 때부터 죽을 때 거죠? 다 받으니까 그 결자해집니다. 국가에서 다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이 공산국가냐? 아니, 뉴질랜드가 공산국가입니까? 전 세계 OECD 36개가 6개국에 거의 다 그런 식, 절반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걸 앞장서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연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줘서요, 그 인구 문제, 예, 저출산 문제 해결하세요. 네. 그럼 둘 낳다 20평을 채워줘서 둘 낳다 25평 주고, 셋 낳다 30평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넷 낳다 35평 주고, 예. 그럼 축하를 해주고 부모한테 선물을 주고 뭔가 상을 줘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또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 결혼한 총각 처녀 신부 신랑한테 직장을 어디다 줘? 밑에 사무실 있고 위에 집을 주세요. 아파트를.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이다. 이거 꼭 해주세요. 지하에 돼가지고 지하 50m, 70m 도시철도 지하가 그건 제가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이거 다 두차르고 방공호가 대피소가 된다 그랬고 또 우리가 군 작전 시에 열차에 실어가지고 정예 부대가 무기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말이죠. 침략자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인공위성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지하로. 그래서 그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것이 무기가 되는 거다. 무기가. 예, 꼭 큰 무기만 사들여서가 아니에요. 이게 무기가 됩니다. 예, 방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들어갔던 그럴 것 같으면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까딱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우린 국민들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대도시마다 도시철도 지하를 볼 거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면 다 그걸로 들어가게 우리가 대피소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핵무기를 떨어뜨려도 까딱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핵무기를 무력화를 만듭니다. 무력화. 핵무기 못지않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방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했습니다.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정치인들한테 그 복지 문제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 예, 이것 좀 전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